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아마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아주 갑자기 불쑥 가을이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감기 바이러스에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에 들어있거든요. 독감에도 들어있고.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하기가 좀 쉬운 거로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생존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외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셀이 분할을 할 때 같이 분할을 합니다. 주로 우리 이제 상피세포나 이런 데 붙어가지고 셀이 이제 다시 우리 피부가 계속 재생되듯이 기관지에 있는 상피세포들이 증식을 할 때 같이 따라서 증식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번식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기도 감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기관지에서 주로 증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존하기가. 온도가 더 더워지면 번식을 못하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날씨가 추웠던 따뜻했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럽도 다시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LA 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이 이제 나오지, 이제 사실은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만 해도 지금 엄청 추울 때고 11월 중순쯤 되면 이제 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추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더 주의를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본인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본인이 걸려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감염을 시키면 문제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의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배울 텐데요. 저는 이제 전에 배웠던 것들을 지난주에 거를 이제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이제 체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인대는 가동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연골은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그다음에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경은 브레인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근육에다나 어떤 티슈에다가 전달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꾸로 티슈의 신호를 브레인으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혈관은 체온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형체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셀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사이즈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와 색깔의 변화, 그 형체의 변화나 색깔의 변화나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이제 결국에 가서는 혈관의 문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맥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아픈 쪽이 사이즈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팔다리가 많이 이제 뻐근하고 아프고 이러면 사이즈를 재보셔야 되는데, 아픈 쪽이 일반적으로는 근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못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더 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서큘레이션에 장애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잘 안 늘어나나 보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아픈 쪽이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혈관에, 특히 정맥에 이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근육은 스스로는 병이 생기지 않지만 근육이 수축을 안 하는 건 신경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중풍 걸리거나 이러면 근육이 수축을 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근육이 이완이 안 하는 문제는 통증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완이 안 되는 걸 이완시켜주려면 통증을 제거시켜야 되고요. 수축이 안 되는 걸 수축시켜주려면 신경이 제 역할을 하셔야지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안 움직여졌다고 근육을 열심히 치료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근육은 2차적으로 병이 온 거기 때문에요. 걔 자체의 문제는 잘 아니다. 근데 오히려 근육이 많이 쓰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병이 온다? 제가 텐던의 병이 생긴다 했죠. 근육이 수축하는 정도를 측정해 주는 게, 얼마나 파워를 얼마나 수축하는지를 측정해 주는 게 텐던의 역할이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쓰이거나 잘못 쓰이게 되면 텐던의 병이 생긴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수업하는 사람 졸리면 어떡하지? 수업 듣는 사람이 졸려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수업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수업하는 것보다. 내 수업이 내가 다 지겹나 보다. 내가 다 졸렸네. 텐던, 오늘 텐던 병을 할 거기 때문에 텐던을 제일 나중에 나왔고요. 오늘 이제 테니스 엘보다, 그러면 이제 골프 엘보다, 그러면 텐더나이티스예요. 근데 학생들이 텐더나이티스라는 병을, 테노시노바이티스를 이해를 잘하면 비슷한 테노바이티스의 치료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텐더나이티스를 하나만 잘 배우면 몸에 오는 텐더나이티스가 되게 많거든요. 아킬레스 텐더나이티스 여러 가지를 같은 관점으로 치료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첫 번에 하나만 잘 배워두면, 간단히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면 아킬레스 텐더는 혈자리 여기 쓰고, 테니스 엘보는 여기 쓰고, 스파로스페너스 텐더나이티스는 여기 쓰고, 그 혈자리를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 핵심을 잘 이해를 하시면 혈자리들은 본인이 쭉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텐더나이티스, 우리가 유명한 텐더나이티스가 아닌 텐더나이티스가 오더라도 자기가 치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치료하는 패턴, 그 중에서 핵심되는 근육과 텐던을 세트로 치료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의 치료를 오늘에 배워야 될 것들은 거의 다 배우고요. 테니스 엘보의 검사법은 이제 2가지 정도, 몇 개 없어요. 뭐 2가지 이해 잘 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해 잘 하시면 나머지 텐더나이티스들도 검사를 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것들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환자들이 와서 손바닥이 저려요, 아니면 손이 저려요라고 하는데 손등보다는 손바닥이 저린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그 손바닥에 감각 이상인 거죠. 손바닥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손바닥에 감각 이상. 그럼 감각 이상에는 통증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장애와 감각장애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각이 이상이었다 그러면 나는 둔해요, 나는 저려요, 나는 아파요, 이거 다 감각이 이상인 거죠, 그렇죠? 나는 움직이기가 이상해요, 이거 운동장애예요, 그렇죠? 이 2가지 중에서 카팔 터널 신드롬은 환자들이 보통 호소하는 건 감각장애예요.
손이 저려라고 해야든지 두뇌라고 얘기하든지 손이 내 손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근육이 이렇게 위축되는 근육이 아트로피되는 소견을 꼭 보여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손이 이상하다 그러면 자꾸 봐주시고 자꾸 만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제가 제일 비싸다 그랬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안 쓰시면 나머지 손가락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멋을 보려면요 누구든지 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 엄지손가락에 이 살이 많으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 되게 부지런하구나. 네? 머슴을 뽑을 때 손은 이 입을 열어본다 그러잖아요. 이빨이 얼마 좋고 잘 씹어 이거 풀을 하루 종일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초식동물들은.